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은 우리 증시가 좀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좀 빠졌어요. 빠졌고 마이너스 폭은 코스닥이 훨씬 컸습니다. 코스닥이 1% 이상 많이 빠졌고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막 나오는데요. 지금은 다음 주 초반에 있을 그 공매도 재개 이슈도 좀 오늘 나온 것 같고, 또 코스닥의 흐름이 계속 이제 좋지 않았던 또 어떤 상황, 기관의 매도 폭탄이 올라왔어요. 코스닥에서. 기관 매도를 오늘 뭐 사모펀드도 좀 팔았고 또 연기금 투신 골고루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수급이 좀 꼬였습니다. 수급이 기관들 골고루 좀 꼬이는 그런 흐름이 코스닥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뭐 조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기적으로 상승 크게 어떤 반등을 할 만한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고 1분기가 일단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이 오늘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뭐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 그다음에 뭐 코스피의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엔터 업종 정도 이거는 그 중국의 그 한한령 해제 이슈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기도 했고요. 원래 엔터는 좀 길게 보면 연초에 좀 하락을 하고 1분기에 뒤로 갈수록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엔터는 뭐 며칠 전에 제가 일요일 날 만들어 드린 영상에서는 강력 매수라는 표현도 좀 썼는데 엔터는 사실 지금 사서 좀 가져갈 만한 그런 자리가 맞는 것 같고 또 자동차가 최근에 많이 빠지다가 다시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짧아요. 그 텀이 수급이 들어오는 돌고 도는 그 텀이 순환매의 그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먹고 빠지고 짧게 먹고 빠지고 이런 느낌으로 증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란 뭐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때에 약간의 팁을 좀 드리자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뭐 좋다기보다 내 감정을 믿기보다 지표가 말하는 보조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아주 막 시장이 뒤죽박죽 흔들리고 이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한번 이번 주 지나고 이번 주말부터 한번 그 보조 지표를 가지고 매매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 회원님과 공유를 좀 방법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종목을 조금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에 도움이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좀 어지러운 시장에서 그래도 방어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뭐가 지금이 만약에 공격적인 투자를 할 만한 장이면 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좀 방어적이면서 동시에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번 주 주말에 부디 제가 뭐 별 일이 좀 없어야 될 텐데 어쨌든 이번 주에 한 일요일쯤에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이 좋은 주식 TV의 성격을 한번 좀 흥미롭게 재미있게 바꿔볼까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뭐 6종목이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뭐 괜찮아요. 10종목 하셔도 되고 12종목 하셔도 되고 6종목 신청하셔도 됩니다. 시간은 제가 조절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종목을 조금 더 종목 분석하는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금 시황을 정리하는 파트를 하나 영상을 이제 뭐 올려드리고 종목 분석 파트를 따로 올려드릴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 시황 정리하는 데는 뭐 많은 분들이 같이 보면서 공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종목은 어쨌든 신청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건 회원들이 신청을 하시고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전용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드리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그 생각을 완전히 이제 굳히진 않았고 정리하진 않았는데요. 이번 주 내내 좀 고민을 해보고 이번 주말부터 좀 어떻게 할까, 이제 이거를 이번 주 중에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305종목 올랐고요. 579종목이 빠졌습니다. 0.62% 하락했고요. 코스피 100은 0.59% 하락했으니까 뭐 지수하고 대형주가 다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은 504종목 올랐고 1126종목이 빠졌습니다. 1.24% 내렸고요. 코스닥 150은 1.34. 대형주들의 흐름이 약간 더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샀는데 금융투자가 샀고요. 코스닥은 기관만 팔았습니다. 기관은 골고루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선물지수는 강보합권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지금 어떤 상황인가 좀 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0.13%, S&P 500 기준으로 0.16% 오르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0.22%가 지금 빠져서 3원 30점 빠진 걸로 보고 계시죠? 1466.4원. 지금은요, 1465.8원. 이제 조금 더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1.22% 올라서 69.1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미국의 상호 관세 우려 완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에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 개선으로 원화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전환한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 중심의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 등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기관의 전기 전자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 전환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보면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의 하락 전환,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유연 적용 소식에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를 보이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지만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죠. 또 기관 매도세 기반으로 기계장비 및 화학 업종의 약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의 FDA 혁신 치료제 지정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지금 네이처셀 얘기를 하는데 이 연상 상한가 2번 연속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또 뭐 유한양행도 아침에 제가 기사를 올려드렸지만 그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폐암 치료제인데 완치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뭐 엄청난 소식이 하나 오늘 나왔어요. 유한양행도 뭐 좋은 흐름이 아까 장중에 큰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자, 시총상위주 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오른 종목들 보면은 제일 많이 오른 게 현대차 3.76% 올랐고요. 그 다음에 기아 2.23%,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그동안에 약했던 종목이 반등하는 건 뭐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반면에 빠진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이 4%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대,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대 빠졌고요. 코스닥은 HLB와 휴젤이 2%대. 뭐 HLB는 장중에 급등을 하다가 상승폭을 좀 많이 줄였고요. 뭐 SM, JYP엔터가 이제 오늘도 좀 오르면서 시총 15위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빠진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대,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코오롱 티슈진, 바이오 삼총사가 3%대 빠졌습니다. 자, 업종은 코스피가 오락문화 업종이 제일 좋았습니다. 하이브가 2.79% 오르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고, 뭐 아센디오나 GKL,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도 조금
강보합 정도로 올랐습니다. 자, 보험이 제일 안 좋았네요. 삼성화재 우선주가 5%대, 삼성화재가 4%대 빠졌고, 코스닥도 오락문화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노머스와 애니 능률이 7%대, DNC 미디어 5%대, YG 엔터테인먼트 3%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기계 장비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요. 필옵틱스와 한택이 9%대, 젠벡스, 시메스, 화성밸브 7%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로봇 관련주들이 좀 안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반도체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은 제일약품이 8%대, 한올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 우선주, 유한양행까지가 5%대 올랐고, 반면에 빠진 종목은 일양약품 우선주가 13%대, 오리엔트바이오가 11%대 빠졌습니다. 내일 그 이재명 대표 관련 이제 그 소식, 예, 아마 우려하는 그런 그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죠. 이제 불안하니까, 불안정하니까.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네이처셀이 상한가, CMG 제약이 12%대, 셀로메드가 10%대 올랐고, 하락한 종목은 S바이오메딕스가 11%대, 듀켄바이오가 6%대 빠졌습니다. 자, 오늘은 6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일단 제일 먼저 신청을 해주신 게 YC를 제일 먼저 신청해 주셨고요. 그 다음이 알테오젠, 그리고 셀트리온, 그 다음에 실리콘2, 넥스틴, DY까지 6종목입니다. 이 6종목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 가입해 주신 분들 그 게시판, 유튜브 게시판 들어오시면 이제 제가 장 마감하고 종목 신청란을 이렇게 써드립니다. 그럼 거기에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하셔도 그냥 아무 글이나 눈에 보이는데 그냥 써주시면 제가 알아서 정리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리온스나 라임 등급 회원들은 메신저를 연결을 할 거니까 그거는 이제 게시판 보셔도 되고 메신저로 연락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망고와 이 멜론 등급 회원님들은 게시판 잘 보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YC, 지금 지난번에 한번 신청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YC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외국인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12,000원, 주가가 12,000원까지 빠졌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이틀 동안 15만 주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뭐 이제 거의 다 내려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이렇게 급락을 할 때 매도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매도할 필요가 없는 자리고요. 뭐 반등이 나올 때 언제든지 비중을 더 늘려도 좋다. 근데 비중을 줄여야 할 때 줄이지 못하고 비중을 늘려야 할 때 계속 늘리기만 하면 덩치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하락할 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야 할 때 못 줄이고 비중을 늘렸다면 짧은 기간 동안에 수익이 났을 때 다시 비중을 좀 줄이겠다는 목표를 잡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봉을 보면 제가 이제 노란색 선을 그어놨는데 이 241선이 중요한 어떤 저항과 지지 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보시면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올해 1월, 2월, 3월에 고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항선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저항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하락하는 것이 이 종목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13,000원을 돌파하기 좀 어려운 자리에서 241선 부근에서 일주일 가까이 횡보를 하다가 바로 급락. 그러면 이제 급락을 할 때 비중을 못 줄였으니까 어디까지 빠질까? 바로 아래쪽에 11선이 있고요. 그 밑에 21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있는 자리까지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락한 뒤에는 어떻게 될까? 예, 여기 11선이 지금 11,750원쯤 됩니다. 740원쯤 되는 자리. 그리고 21선이 11,370원, 그러니까 11,400원쯤 되겠네요. 그러면 대략 11,700원 정도니까 여기서 추가로 하락하면
11,800원 뭐 이런 자리까지 빠지게 되면 매수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볼 때 오늘 그 분봉을 딱 봤을 때 마지막에 이 그 11,9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끌어올리면서 반등 이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일 곧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YC의 이제 그 지지 라인을 21선까지 후퇴할 필요 없이 11선 부근까지 그 빠지면 매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1,750원 정도를 최저점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밑에 있는 스토캐스틱을 보시면 지금 241선 부근에서 하락할 수 있는 자리였구나. 지금 고점에서 과매수권에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딱 나오기 직전이잖아요. 약간의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 항상 이런 그 보조 지표들을 잘 보셨으면 대응하기가 더 좋았을 텐데, 네, 지금은 11,7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수 있고, 11,7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지를 받는다는 건 11,700원 정도까지 밀린 뒤에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더 안 빠지고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바로 해서 비중을 늘려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알테오젠 볼게요. 알테오젠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이 오늘 그 아까 이제 분석 이제 시황 분석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의 매도가 오늘 코스닥에 집중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관 매도가 세게 나왔기 때문에 기관이 뭐 주가를 빼겠다고 작정하고 던져 놓은 종목들은 어김없이 주가가 빠졌습니다. 오늘도 알테오젠도 그랬는데요. 알테오젠의 오늘 그 매도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주도했습니다. 반면에 물량을 더 빼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밀린 뒤에는 더 안 빠지는 모습이 나왔던 것은 외국인들이 매수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알테오젠도 역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주가는 36만 원 부근에서 딱 멈춰버렸잖아요. 지금 오늘 최저점이 36만 500원 종가예요. 그래서 36만 500원이라는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일봉을 보면 뭐 밑에 바로 밑에 선명합니다. 121선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61선과 121선이. 자, 61선은 35만 8천 원. 121선은 35만 한 7천 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5만 8천 원, 7천 원 이런 자리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로 밀릴 가능성은 전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한 많이 밀려야 뭐 2천 원, 3천 원인데 이 정도 자리에서는 저는 알테오젠은 오히려 매수. 예. 그것도 좀 뭐 여유 있으신 분들은 많이 비중을 실어서 매수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알테오젠이 아무리 뭐 호재가 있고 아무리 뭐 안 빠질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빠지는 건 빠지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팔면 빠지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면 이 61선을 하향 이탈을 할 경우 35만 8천 원, 뭐 7천 원 이런 자리를 하향 이탈할 경우 뭐 대충 35만 5천 원 이런 자리까지 밀리면 이거는 더 빠지는 거 아닌가 하고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봐야 됩니다. 35만 얼마 정도까지 쭉 밀렸다가 반등이 바로 나올 수 있고 그 반등의 폭이 클 수 있어서 조금 손절가는 35만 원이 깨지면 뭐 이런 자리 이런 식으로 좀 넉넉하게 잡아두고 비중을 줄이는 폭도 어느 정도까지 할지 이제 각자 그 갖고 계신 이제 물량이나 흐름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셀트리온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판단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오늘 반등이 나왔죠.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매수량도 뭐 제법 나왔습니다. 외국인도 5만 주 정도, 기관도 한 4만 5천 주 정도.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나온 건 아니니까 아주 큰 폭의 뭐 강도가 있는 것은 아주 강하게 반등하는 것은 아니고요. 셀트리온도 일봉 차트를 보면 너무 쉽습니다. 지금 21선까지 밀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건데요. 시장의 분위기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 나오지는 못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 선, 그 21선 딱 딛고 바로 올리는 모습이 나왔죠. 21선 자리가 얼마냐면
18만 5천 원입니다. 오늘 시가가 얼마냐면 18만 5천 원입니다. 그럼 최저가가 얼마냐면 18만 4,200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8만 5천 원 이 자리에서 더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21선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이 나온 건데, 하지만 지금 올리기도 바이오 분위기도 별론 것 같고 시장 분위기도 좀 별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라서 매수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강도는 약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양 매수가 들어오고 지금 거래량도 어느 정도 뭐 뒷받침이 돼주고 이런다면은 뭐 18만 한 7, 8천 원 이상 19만 원 가까이까지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 상황에 이거 뭐 걱정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최근에 빠지다가 오늘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내일 다시 빠지는 거 아니야? 지금 일단 21선의 지지를 무조건 확인하고 21선 밑으로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1선 정도에서는 오히려 저는 지금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종목, 알테오젠 같은 종목 그 저점에서 또 매수 못하고 좀 걱정만 하고 있으면요, 매수할 기회가 없어요. 나중에 이 주가가 반등할 때는 매수할 어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강도로 반등을 하죠. 그래서 미리 잡아놓고 쟁이고 그래야 되는데 미리 잡아놓고 쟁이려고 했더니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분할 매수, 뭐 손절가 확실하게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원칙을 세워놓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셀트리온은 되게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네 번째 종목 실리콘2. 실리콘2는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뭐 100만 주 가까이 나왔고 개인만 매수가 나왔습니다. 자, 27,000원, 정확히 27,000원이라는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이 이 자리에서는 더 빠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실리콘2도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4.76% 많이 빠졌는데 그 끝자리가 하락 끝자리가 21선 부근이에요. 21선이 얼마냐면 26,795원이니까 26,800원. 오늘 저가가 얼마냐면 26,900원. 그리고 종가는 또 27,000원. 이게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21선 밑으로 더 안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점에서 단기 수익 실현 물량이 오늘 나온 거고,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이제 나왔던 거죠. 특히 기관의 매도가 나왔고 금융투자가 팔았는데요. 오늘 금융투자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매도를 했어요. 근데 21선 밑으로 안 빼는 거죠. 21선 밑으로 빼면은 이 종목을 그냥 패대기 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21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21선 26,8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매수해서 3만 원까지 보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21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좀 달라지죠. 25,000원 정도까지 추가로 밀릴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넥스틴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처럼 지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주가가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기관이 좀 팔았지만 기타 법인 그리고 뭐 투신보험 이렇고요. 금투도 샀고 외국 연기금은 좀 팔았지만 다 미미합니다. 이거 지금 넥스틴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지금 반도체 업종 전반에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넥스틴은 이거는 지금 오늘 많이 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조심스러운 수급이 들어온 것 같아요. 수급 흐름이. 지금,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이제 더 빠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일봉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을 딱 보면 너무 선명하죠. 일봉을 딱 보면 아래쪽 바닥이 초록색 선, 위쪽에 노란색 선이 고점인데, 노란색 선 부근에 뭐가 지나가냐면 481선이 딱 지나가죠. 481선에 이번에도 닿았다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481선이 64,500원입니다. 481선이. 근데 시가가 얼마였냐면 64,400원. 정확하게 481선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데 그 위로 더 못 올리고 뺀 거예요. 자, 뺐는데 지금
5일선이 6만 500원. 5일선까지 뺐어요. 그러니까 이 그동안에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이제 5일선까지 밀렸어요. 그럼 여기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지만 만약에 기관이 판다거나 해서 더 밀리게 되면 그 아래쪽에 11선 올라오고 있죠. 11선은 얼마냐면 58,200원입니다. 그리고 241선이 딱 지나가고 있죠. 241선은 58,600원입니다. 그러면 11선 올라오고 있고 241선이 지나가고 있는 58,600원 이런 자리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져도 여기서 더 빠져도 한 2,000원 정도 더 빠질 가능성. 근데 외국인이 사고 있고 기관이 만약에 매도를 접는다면 오늘 미국 증시가 좋아서 또 뭐 미국의 어떤 반도체 쪽이 좋고 이런 흐름이 나와서 내일 하락을 좀 하더라도 바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거는 241선 부근 정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281선까지 가지 못하고 6만 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가 최근에 되게 좋았잖아요. 제가 지난주 내내 수급 들어오고 흐름 좋을 때 사람들이 반도체에 관심을 가질 때 주말에 제가 뭐라 그랬죠? 반도체 지금 이제 조정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오늘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인가요?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제 오늘 월요일 화요일 이틀 지금 조정이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나니까 또 반도체 불안하죠. 지금 바이오도 계속 조정을 받고 있죠. 바이오 조정 길어지는 이유는 바이오가 그동안에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2차 전지구 뭐 지금 주도 업종이 안 보여요. 이제 엔터가 좀 하나 찾았지만 엔터도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고 지금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또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순환매가 빨리빨리 돌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반도체를 잡아야 되는 거죠. 바이오가 지금 많이 빠졌죠. 지금 벌써. 바이오를 잡아도 되는 자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하락한 자리에 있는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조금씩 나눠서 매수하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랐을 때 빠질 것인가. 지금 이 넥스팅 같은 종목은 너무 선명하게 481선에서 빠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저한테 이걸 종목을 신청해 주셨다면 어제는 481선이 64,500원이었고 어제 종가가 62,900원이고 고가가 63,200원이었는데 오늘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냐면 481선 부근까지 64,500원 부근까지 이제 장중에 올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제 하락을 할 거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딱 그렇게 애초에 그냥 시초가의 최고점을 찍고 64,400원. 그리고는 바로 그냥 장대 음봉을 만들어 버렸죠. 자, 이 흐름을 어제 예측할 수 있었을 거고 오늘 나오고 나니까 이제 어떡하지? 조금 더 밀린다면 241선이에요. 241선 밑으로 더 빠지기 어려워요. 그러면 241선 정도가 되면 저라면 6만 원 깨지고 뭐 58,600원이 241선이니까 6만 원이 깨졌다면 5만 원대에서는 분할 매수 해보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 밑에 아주 왕성한 기세로 121선과 61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8,600원 241선이 혹시 깨진다 하더라도 121선 자리가 57,000원, 61선 자리가 56,300원. 그러니까 많이 안 빠져요. 많이 안 빠지고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운 좋게 59,000원도 깨진다면 58,000원대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 매수. 6만 원이 깨질 때 한 뭐 10% 샀다면 59,000원이 빠지면 한 20% 추가로 더 매수해서 오히려 비중을 더 실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6번째로 신청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DY라는 종목인데요. 이 DY는 이게 뭐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신지 제가 궁금한데 예, 뭐 메신저로 말씀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모르실 거라고 가정을 하고 뭐 아시겠지만 DY는 그냥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라고 해서 뭐 아마 업종도 금융업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업종을 지금 보지는 않았습니다. DY가 지주회사면 그 밑에 어떤 종목들을 종속 회사로 두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회사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주회사인지를 봐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DY 오토 주식회사, DY 파워 주식회사
이 두 종목이 상장사고요. 그 밑에 DY 이노베이트 뭐 등등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동양 뭐 메카트로닉스 또 뭐 DY 오토 멕시코 뭐 해외 지사들도 있고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자동차용 전장품, 유압기기, 산업기계, 또 골프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그다음에 기계, 산업기계 이런 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지금 아직은 제 어떤 시대가 자기 시대가 오지 않은 업종이죠. 아직은 좋아질 겁니다. 경기 민감 종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사업 보고서 2024년도 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작년에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직은 업황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주가가 뭐 잘 가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실적이 너무 안 좋아, 작년에 너무 안 좋지는 않은데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뭐 부품, 그 다음에 또 산업 기계 이런 것들이 경기를 타기 때문에 아직은 좀 뭐 이렇게 실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제가 오늘 안 보여드렸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Y 수급을 보면 오늘 개인만 샀고 외국인이 팔았는데 최근에 계속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만 한 2천 주 정도 매도가 나왔고, 뭐, 주가는 4천, 뭐, 70원 정도, 4,08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3,980원 그냥 쭉 같은 가격대에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DY는 이제 시간외 거래가 이루어지는 종목인데 보합이었습니다. 아까 앞에 소개해드린 5종목은 다 시간외 거래가 없는 지금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간에는 보합이었습니다. DY 같은 경우에. 자, 일봉을 보면 1년치 일봉을 보면 역시나 6,000원 정도에서 쭉 하락을 해서 3,510원까지 빠졌다가 바로 반등이 나온 뒤에 횡보. 지금 작년 12월부터 4개월째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오를 거다 내릴 거다는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인데, 대신에 업황으로만 보면은 회복이 가능하죠. 회복이 가능한데, 업황은. 그러나 업황이 회복하는 거와 그 업종 내에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좀 다른 문제죠.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있을 거고 좀 못 버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DY는 그 지주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그런 속도도 좀 더딜 거고요. 자동차 부품주를 좋아하셔서 이 종목을 사셨다면 저는 다른 종목을 권하고 싶고요. 그 매수하신지 사려고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갖고 가시면 언젠가는 반등을 할 겁니다. 경기가 돌아설 때. 그런데 만약에 이거 아까 참 내용을 써주셨나요? 그래서 신청해 주실 때 얼마 안 써주셨네요. 만약에 매수를 할까 말까 좀 신중하게 보고 있다면 매수를 이 종목은 지금은 타이밍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매수해서 오래 기다리면 될 수 있지만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더 좋은 종목들, 또 기계업종에서도 더 좋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진 않고요. 갖고 계시다면 그냥 홀딩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지만 반등을 하는 타이밍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시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선물지수 보면 선물지수도 보합권인데 강보합권이에요. 다우가 22포인트, S&P 500이 5포인트 정도, 나스닥도 한 10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조금 더 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상승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상승 폭이 다우가 플러스 73, S&P 500이 13, 나스닥이 38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데요. 미국 증시는 오늘도 좀 좋은 흐름으로 반등으로 갈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오늘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해주면, 내일 우리 증시는 다시 또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미국 증시 흐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좀 늦었네요, 시간이.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